제가 처음으로 부업을 해봐야겠다고 마음먹은 게 언제였냐면 저희 가족의 노후 자금을 정량적으로 계산해본 그날이었어요. 이 정도 월급이면 이 정도 살겠지 이런 게 아니라 딱 60살에 은퇴를 하게 되면 나에게 얼마가 손에 쥐어진다. 이렇게 정량적으로 계산을 해본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굉장히 처참했어요. 거주하고 있는 집 빼고 60살에 현금 약 3억. 저희 가족의 노후 자금이었어요. 이 숫자를 보고 무서웠던 건 과연 내가 60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였어요. 회사의 선배들만 보더라도 50이 안 돼서 눈치 보면서 다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업이란 부업은 다 해보려고 했어요. 진짜 쓸데없는 짓, 시간 낭비하는 짓거리 그동안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헛짓거리를 다 해봐서 그런지 다행히 작년까지만 해도 부업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사업자를 내면서 확장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잘해서요? 아니에요. 그냥 올바르게 선택만 했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처음에는 진짜 이상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잘 안 된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2가지 혹은 뭐 3가지 정도 부업하기 전에 체크해봐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아마 이것만 체크하고 그 부업을 시작하고 시간 투입만 하면 무조건 돈이 벌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체크사항. 어느 순간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벌릴 수 있는 부업인지를 파악한다. 이 뜻이 뭐냐면 내가 선택한 부업이 계속 돈이 안 벌려. 영원이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200만원 아니면 갑자기 4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유튜브나 주위에서 추천해주는 부업 같은 경우는 내가 행동을 하기만 하면 바로 수익이 생기는 그런 부업들이 많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앱테크가 이런 방식이죠. 어플을 다운받고 앱을 만든 사람들이 1단계에서 뭐 5단계까지 하루 동안 완수하면 얼마나 준다 이런 방식이죠. 이런 방식은 단순히 행동만 하면 그 돈을 바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절대 이런 부업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영원에서 갑자기 200만 원을 버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부업을 하는데 갑자기 영원이었다가 갑자기 돈이 들어온다는 거는 온과 오프의 개념이에요. 저희가 컴퓨터를 조립할 때도 컴퓨터에 있는 내부 부품들을 모두 조립한 뒤에 전원을 넣어야지 컴퓨터가 작동하듯이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시스템이 완성이 되어야 갑자기 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그 시스템이 뭐냐? 나만의 팔 것과 고객이에요. 즉 영원인 시기에는 나의 팔 것을 만드는 시간 혹은 고객을 모으는 시간이죠. 그리고 둘 중 한 개의 요소가 갖춰지게 되면 갑자기 전원이 켜지듯이 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200만원 아니면은 400만원이 생기냐면 가령 내가 영원인 시기에 나의 고객을 만드는 것에 집중했다고 해볼게요. 상품은 지금 시대에 내가 굳이 안 만들어도 좋은 상품들 남고 가져다가 팔면 되니까 상품은 사실상 이제 시간이 오래 안 걸려요. 그럼 현 시대에서 고객을 만드는데 가장 좋은 것은 오프라인은 유동인구 제일 많은 강남, 용산, 마포 이런 데고 온라인에서는 사람들이 제일 몰려있는 곳 유튜브, 인스타, 네이버 이런 곳이겠죠. 사실상 강남, 용산, 마포 이런 곳에 내가 가게를 차리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저 중에서 한 개만 게임 캐릭터 키우듯이 키우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유튜브는 초보 입장에서 너무 어려우니까 인스타로 시작한 거고요. 그럼 만약 인스타그램 팔로워 1만 명 만드는데 보통 한 3개월 걸리거든요. 1만 만들고 남의 상품 가져다가 판매를 하면 이 1만 명 중에서 1%만 전환된다고 생각해도 100명이죠. 남의 상품 팔아서 2만원 남으면 200만원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는 마진이 5만원, 누구는 10만원, 누구는 20만원 이렇게 돼버리면 더 큰 돈이 갑자기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근데 왜 굳이 이걸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냥 앱테크 매일매일 해서 3개월 동안 하면 비슷한 돈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3개월 동안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을 더 길게 늘어놓고 하면 말이 달라지게 되죠. 내가 만약 앱테크를 통해서 하루에 2만원을 번다고 하면 시간이 지나도 한 달에 60만원을 버는 거예요. 그럼 1년이면 720만원을 버는 거겠죠? 근데 시스템을 통한 부업은 3개월에 200만원을 처음으로 판매했다면 보통 계단식 상승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달 200만원, 그 다음 달 300만원 이런 식으로 변하게 돼요. 왜냐면 이미 상품의 가격은 정해져 있고 고객을 하루에 한 명만 더 만들게 되면 다음 달 금액이 달라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계단식 성장을 하게 되죠. 제가 이전 콘텐츠 똑똑한 직장인들은 어떻게 돈을 벌까? 여기에 나오는 사람 모두들 다 이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인스타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에어비앤비 부업도 이 구조로 생각해 보면 똑같죠. 에어비앤비 할 방을 구하고 그 방을 대여해 주기 위해서 온라인에 관련 플랫폼에 내 방을 올리고 광고를 돌리는 방식. 결국 돈이 되는 부업들은 다 이 구조로 되어 있고 더 단순하냐 좀 더 복잡하냐의 차이예요. 에어비앤비 예를 들었으니까 생각해 보면 방을 구하는 과정이 상품을 만드는 과정이겠죠. 이 과정이 온라인에서 상품을 가져다가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겠죠. 하지만 전체 구조는 같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퇴사를 당했을 때 나에게 도움이 되는 부업이 무엇인지를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부업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실수하는 게 당장 이번 달에 조금 더 벌어보려고 하는 급한 생각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업을 하는 이유는 당장 생활비에 보태기 위함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잘리거나 회사에서 나갈 시기를 대비해서 차선택으로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현실적으로 40대 후반이나 50대에 직장을 나가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MBC PD수첩에서 했던 은퇴 없는 나라라는 다큐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보면 포스코, 삼성 정말 엘리트 코스 밟아오신 분들 나이가 돼서 나가면 할 게 없다라는 걸 보여줘요. 안 나가고 임원이 되면 또 말이 달라지겠지만 저희 한국에서 대기업은 오너 가족이 아닌 경우 승진 비율이 0.8%라고 하고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1%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어려운 숫자냐면 서울대가 그 한 해에 전체 수능 응시제 중에서 0.16%가 입학하고 연고대까지 합치면 1.99%가 입학을 한다고 해요.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공부해서 서연고대 들어가는 확률과 비슷하다는 거죠. 즉 사실상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회사를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은퇴하고 일 안 하고 그동안 모았던 거 가지고 살면 되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 제가 계산했던 걸로 하면 아주 긍정적일 때 60살에 3억, 그걸로 남은 50년, 남은 30년 생활비로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30년으로 했을 때 한 달 생활비가 83만 원으로 끊겨야 돼요. 이게 혼자 쓰는 돈이 아닌 부부 합산 생활비라는 거죠. 저는 이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부업할 때 은퇴하고 나서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생각을 해보니 이전에 했던 앱테크나 배달 같은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은퇴하고 배달 알바와 관련된 일을 할 것 같지 않았고 앱테크로 추가적인 생활비를 만드는 것은 좀 불가능하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개인 사업과 관련된 필요한 역량들을 키울 수 있는 부업들을 선택하려고 바꾸게 된 거죠. 재밌는 건 내가 은퇴하고 개인 사업을 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제가 했던 부업들 중에서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초반에 그 블로그 부업을 했었는데 약 2년 전만 해도 1일 포스팅 하면 얼마를 벌까 이런 부업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당연히 이걸 하게 됐죠. 간략하게 이 부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일 포스팅을 하면서 나의 블로그 레벨을 올려요. 그 다음에 나의 블로그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은 상위 노출을 먹게 될 확률이 높아지고 상위 노출 확률이 높아지면 방문자 수가 높아지게 되고 방문자 수가 높아지면 네이버에서 제 블로그에 광고를 달아주는 구조예요. 그 광고를 클릭하는 사람에 맞게 저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글을 쓰면 방문자 수는 많아지고 방문자 수 많아지면 클릭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돈을 더 많이 버는 그런 부업인 거죠.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 1일 포스팅으로 월 1,000만 원 벌기 이런 챌린지가 많았어요. 근데 사실상 이 네이버 애드 포스트 가지고 1,000만 원을 만드는 건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더라고요. 왜냐면 클릭당 몇십 원, 몇 원 이런 식으로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두 달을 열심히 갈아 넣었는데 접어버렸죠. 그 사실을 알고. 근데 아까 말했듯이 내가 개인 사업을 미래에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결국 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고객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때 했던 그 블로그 하루에 100명 방문하는 게 엄청 유의미해지는 행동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내가 가게를 차렸는데 하루에 내 가게에 100명이 방문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임원이 되는 확률이랑 남는 기간에 고객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랑 어떤 게 더 쉽고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바로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은퇴 전까지 한 개의 영역에서 상품을 많은 능력이나 고객을 만들 수 있는 능력들을 집중적으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에어비앤비로 예를 들었을 때 에어비앤비의 상품인 부동산, 이 부동산을 어떻게 잘 구하는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쪼개보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방을 좋아하고 어떤 인테리어, 어떤 위치,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과의 가격 협상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승인을 받는 절차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프로세스화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통해 배우는 거고요. 반대로 고객을 만드는 능력을 키운다고 하면 현재는 뭐 인스타 아니면 유튜브, 뭐 틱톡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플랫폼에서 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콘텐츠 역량을 키워보시는 거죠. 그럼 그 과정에서 똑같이 촬영은 어떻게 하고 원고는 어떤 식으로 쓰고 편집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어떤 스토리가 좋을지를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피드백하고 개선시켜 나가는 거죠. 특히 이런 고객을 만드는 능력은 돈이 들지 않으니까 아직 은퇴를 오랫동안 남겨놓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똑똑하신 대부분의 지금 돈을 많이 버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다 이 방식으로 퇴사를 하고 자신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 무빙어터를 보시면 현재는 26만이라는 높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622개라는 엄청난 콘텐츠 양을 볼 수 있어요. 이건 회사 다니면서 계속 공부하고 테스트하면서 실력을 키워오신 그 과정이 담긴 숫자인 거죠. 결국엔 지금은 퇴사를 하시고 사업까지 하시고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꼭 유튜브일 필요 없어요. 그게 어떤 수단이든 이 온라인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 이걸 트래픽이라고 하는데 이 트래픽을 내가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옮기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퇴사 전까지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결론적으로 이런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가치가 있는 능력을 갖추면서 돈도 벌 수 있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런 방식으로 나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다 싶으면 이번에 제가 했던 부업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정리한 영상을 유튜브에 비공개로 올려놓았으니까 아래 링크가 있으신 분들은 접근이 가능해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2시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라서 더 효율적으로 그 영상을 보시려면은 노트에 필기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빠른 배속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우리 직장인들이 돈이 받쳐주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좋은 정보나 좋은 생각들 지속적으로 공유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